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패러다임 나왔네요. 패러다임 중에서도 체크 포인트 할 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개방주의, 버라이어티 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주의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실제가 아니죠.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버라이어티, 자유주의, 개방주의, 다양성, 차이, 타자를 강조한다. 뭐 이런 거 위아더 월드 다 함께 뭐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다음 나왔습니다. 하나 더 체크할 건요.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후기 실증적 패러다임은 인간은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기 실증주의다. 경험적 관찰, 경험 나오면 실증주의다.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 도를 아십니까? 해석주의다. 비판적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억압받은 집단의 권한 뭐 이런 건 나오면 당연히 뭐 비판이란 소리하고 찌찌뽕 되겠죠. 102번 갑니다. 요인 설계 나왔네요. 요인 설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인문학 요소가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풀면 돼요. 독립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많으면요.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겠죠. 어떤 놈한테 맞출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요인 설계를 할 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많으니까. 이거 인문학 아니에요. 이 문제 몰라도 맞출 수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거가 있나 보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 집단 비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아, 요인 분석은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03번 갑니다.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변수와 가설 잘 나옵니다. 헷갈려요. 정답 보면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디귿이 제일 헷갈립니다. 왜? 말장난하기 좋거든요. 자, 보십시오.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이게 뭔 말이요? 막 헷갈리죠. 여기서는 정답은 이거예요.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다. 모든 변수는 다 개념이 되는구나. 이 개념은 변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꼭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설은 뭐뭐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추상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과학적인 이 개념도 있어요. 전혀 따르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치,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치, 이 추정치를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그럴 것이다.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연가설이죠.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nothing. 그래서 연가설이다. 104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가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이에요. 과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할 때 이 과학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일반적 상황이 아닌데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주어가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업무예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업무하기 바빠요. 새로운 통계적 기법을 개발할 시간 없습니다. 개발할 시간도 없고 소발할 시간도 없어요. 개발 소발할 시간 없다. 왜? 바빠요. 그래서 통계적 분석 기법을 개발할 때는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통계 분석가가 해야죠.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답을 찾는 여행이에요. 답 찾으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요 스키다시예요. 자꾸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격 바로 고쳐야 돼요. 언제? here and now 지금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냥 얘만 찾는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요 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쑥 한번 읽어보면 된다. 105번 갑니다. 쿤 나왔네요. 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쿤, 혁명, 혁신. 그럼 답 나왔죠.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웃기지 마라. 혁신적으로, 혁신, 혁명. 나왔잖아요. 쉽죠. 답 찾았죠. 나머지는 다 읽으면 뭐 쉬운 문제입니다. 106번 갑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연구 문제에 관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이 모두 해당된다가 많습니다.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한다. 뭐 다 그렇죠. 조금 조심할 거는 연구 문제가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왜 연구 문제니까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측을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107번 갑니다. 사회과학의 연구윤리, 이건 뭐 상식이죠. 연구윤리에서 이건 점수 주려고 나오는 겁니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연구윤리가 우선이죠. 연구윤리 문제니까 당연히 연구윤리가 우선이다. 나머지는 상식입니다. 108번 가보시죠. 척도 수준이네요. 척도 수준. 이런 거 나오면 또 골 때리게 또 어렵게 느껴지죠. 이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 보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면 골 때려져요. 즐기면 됩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즐기세요. 쉽죠. 연령은 비율 척도다. 우리 많이 했죠. 연령은 비율 척도. 온도는 등간 척도. IQ는 등간 척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연령 나왔으니까 비율 척도니까 모든 척도 중에서 분석이 나와. 당연하지. 1번에 답이 나왔네.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죠. 진짜 시험이라면 얼마나 쉬워요. 자, 지능검사 나왔네요. 지능검사 IQ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등간이다. 소득을 비율로 척도로 질문하면 소득 그냥 서울로 해야 되는데 비율 척도는 사칙 연산이에요. 그러면 응답률이 높아야 나빠요. 낚았죠. 짜증나겠죠. 슈퍼 가서 얼마예요? 라면하고 콜라 3,000원인데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짜증나니까요. 루트 값을 씌워서 계산했어요. 2 루트 2는 얼마 이렇게 루트 값으로 탄젠트 씌워서 계산했어요. 이거 개토레예요. 개토레이. 개토라이죠. 이러면 계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겠죠. 응답률이 낮다. 등간 척도는 뭐예요? 절대 0점이 없죠. 사칙 연산이 그러니까 곱하기가 안 된다 이거죠. 0의 속성이 없다. 서열 척도는 명서등비 아니에요? 명서등비.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되는 거죠. 비율이 제일 크고. 서열은 비율이 제일 큰 거니까요. 변환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죠. 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빼끄고 갑니다. 이런 거 너무 심각하게 공부하면 108번에 생깁니다. 108번에 생기면 안 됩니다. 해탈하시고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109번 갑니다. 표지오차. 표준오차라는 것은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오차라고 합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준오차가 클수록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나왔어요. 표준오차가 크단 말이에요.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샘플링을 여러 번 했는데 오차가 많이 컸단 말이에요. 오차가 생겼단 말이에요. 검정 통계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슷할 가능성이 오차 범위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속성이 달라지는 거니까 속성의 차이가 큰 거니까요. 그래서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왜? 속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외우세요. 생으로.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그냥 한 꼭지 빡 잡고요. 표지보차나 모집간의 모수와 표본의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그렇구나. 뭐 표준오차는 뭐 그렇구나. 이런 거요. 너무 많이 쉽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면 얘만 보세요. 얘만. 이런 거 나오면요. 나올 확률들이 아주 희소합니다. 희소한 거 하나 외우려고 너무 인지 쓰면요.
골치 아파요. 그냥 이런 거 틀려지는 미덕도 좋습니다. 이제 눈으로 한번 보고요. 아, 얘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10번 갑니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경험적 차원, 실험, 설계, 양적 측정 뭐 이런 거겠죠. 이건 조작화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개념화가 조작화가 아니라 조작화가 개념화에 비해서 개념화는 추상적 개념의 정교함이 구체적에 비해서 조작화는 실세계의 그 개념이 나왔잖아요. 경험적. 뭐 이런 것도 해설도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 경험적 게 아니라 조작화가 더 높구나라고 한 꼭지 빡 잡고요. 개념이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뭐 그렇구나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는 안 나와요. 이 문항 자체가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이 문항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문항만 체크하세요. 이 문항만 체크하세요. 왜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만 잡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조사는 할수록 어려워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이거 하나씩 공부하려면 보통 5시간 걸려요. 전문적으로 하려면요.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없어요. 그냥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조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반띵만 해도 훌륭합니다. 우리에게는 인행사가 있잖아요. 인행사는 쉬워요. 111번 갑니다. 변수의 측정, 이건 쉽죠. 쉬운 거 맞히면 돼요. 동, 광명동, 일직동, 한동, 이름이죠. 이름, 명명척도죠. 명명척도를 다른 말로 명목척도라고 하죠. 시간, 몇 시간 걸렸냐 이거죠. 비율이죠. 점수는 항상 뭐라겠어요? A, B, C, D 점수 순서대로 써 있죠. 서열이구나. 점수는 서열, 시간, 비율, 온도, 등간, IQ, 등간 뭐 이런 거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름, 명명, 명몽. 112번 갑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면요. 측정할 때마다 항상 똑같대요. 뭐 빠르건 느리건 맞건 안 맞건은 뭐예요? 타당도인데 신뢰도는 항상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틀려도 삑딱 삑사해도 맨날 똑같이 삑사해놔요. 항상 일치한다. 이거 신뢰도가 높다고 그래요. 신뢰도에 대한 얘기다. 딱 떨어지죠. 신뢰도가 높다. 그렇구나. 이게 10점이라면 얘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얘가 100% 답이라도 또 읽어봐요. 시간 낭비하게. 그리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걸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보는 요령도 중요해요. 첫째, 답이 나왔으면 체크하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다. 믿음 천국 불신종. 믿어야 합격이고 믿어야 행복입니다. 자꾸 옆댕이들이 날 좀 바라봐 꼬시거든요. 이 꼬시는 거에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답 나오고요. 첫 번째 답이 정답일 확률이 큽니다. 왜? 첫 느낌이 답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아리까리한 게 꼭 있습니다. 날 좀 바라봐. 그래서 넌 안 봐 하고 버려야 됩니다. 첫 느낌이 답이다. 고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느낌이 답이다. 고치지 말자. 꼬시는 거 날 좀 바라봐.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답 체크하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꼭 지켜주시고요. 다만 문제를 잘못 읽었을 경우 이럴 경우는 고치고요. 나머지 아리까리 할 때는 첫 느낌이 답이다. 고치지 말자. 고치고 싶은 마음, 유혹이 생길 때 혀를 깨물자. 이거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면 타당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죠. 동일한 변수를 측정할 때 신뢰도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수를 줄인다가 아니라 늘리는 겁니다.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복수 양식법을 활용한 것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113번 갑니다. 근거 이론 나왔네요. 근거 이론. 개, 축, 선. 이거 뻗어줘.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개방 코딩 나오면 뭐예요? 뭐 개념화, 범주화를 준비한다. 축 코딩, 범주화를 세분화시킨다. 선택 코딩, 정교화시킨다. 그 단어만 찾으면 돼요. 오, 정규화 나왔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선택 코딩, 찌찌뽕. 너무 쉽죠. 114번 갑니다.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에 비춰 경험적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적절한 내용인가, 이건 뭐예요?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타당도를 보는 겁니다. 그럼 타당도가 답이겠죠. 얘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리을 비비면 리을 비읍에다가 이분절 기법은 이분절 두 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 이걸 뭐래요? 반으로 나눈다. 반분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뢰도, 얘도 신뢰도, 얘는 타당도. 체계적 오류는 체계적으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삑사리가. 이게 안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건 약간 헷갈리는데 그냥 타당도라고 외우세요. 무작위는 무작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뢰도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11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설문지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은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맨날 나온 문항 또 나옵니다. 짝으로 된 것은 서로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다. 딱 떨어지고요. 개방형 질문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설문지 앞부분에 배치한다. 개방형 질문은 yes, no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수반형의 질문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는 겁니다.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중 질문은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관련 있게 하는 겁니다. 116번 가보시죠. 대인 면접에 비해 우편 설문이 갖는 장점은 우편 설문, 뭐 돈 조금 들죠. 뭐 우표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다. 딱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대인 면접에 대한 설명입니다. 117번 가보시죠. 관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서베이에 비해, 서베이는 뭐예요? 서베이는 검사자가 있고요.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뭐 이런 뭐 질문이나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뭐 설문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 설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자료 찾는 걸 서베이라고 합니다. 서베이에 비해서 자료의 계량화가 쉽다. 그래서 관찰법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 계량화, 면접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은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결과의 계량화가 쉽지 않다. 일반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량화가 쉽지 않다. 무엇이 관찰법이, 그래서 요거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어요. 118번 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A신문사의 사회명 기사를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이 없네요.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왜 없을까요? 있겠죠.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도 뭐요? 단위화한다, 많다, 더 줄인다. 다 좋은 건데 얘만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삑사리구나 라고 보고요.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뭐 다 그런 내용이죠.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하는 단위로 했다고. 뭐 그렇구나.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런 양식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19번 갑니다. 집단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는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니까 당연히 관계형이죠.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관계를 이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국어 문제, 인문학 상식이죠. 초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1번 초점 집단의 조사에서는 집단 역학, 역학은 집단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에 관한 것으로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델타의 기법은 우편조사죠. 전문가를 통한 우편, 대면 집단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대면 집단이 아니라 우편. 델타의 기법은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우편 나오죠. 네트워크 분석은 조직 간 전달 체계 분석에 부적절하다. 적절하니까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20번 갑니다.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패널 조사. 패널 조건화라는 건 뭐냐면요. 패널 조건화 현상으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패널 조사는 뭐예요? 오랫동안 질적 연구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 좀 컸어요. 또 조사가 지루해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속성이 변화가 생겼네요. 그래서 만약에 짜장면 좋아한다. 나중에 가다가 나 짜장면 싫어졌어요. 이런 걸 이제 패널 조건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이걸 패널 조건화, 성숙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패널 조건화가 생긴다. 그럼 뭐예요? 정확도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떨어지겠죠. 낮아지겠죠. 답 나왔고요.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패널 조사다. 조사 대상자의 추적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되니까요. 독립표시 시간적 우선순위. 그렇죠. 여기서부터 짜장면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짜장면 쭉 이어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확보가 있어서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조사하니까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가끔씩 이렇게 짜장면 좋다가 싫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패널 조건화라고 한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상실을 해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121번 갑니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 편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은 선정 편향은 한쪽으로 편향을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의 정확성과 쏠리더라도 정확하게 틀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틀릴 수 있겠죠. 왜? 쏠렸으니까. 그래서 측정의 정확성은 선정 편향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어차피 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쏠리든 안 정확하게 쏠리든 정확성과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번 갑니다. 신뢰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렇지요. 모두 다 옳으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눈으로 앞면으로 사진 찍듯이요. 착각 스캔 뜨시기 바랍니다. 99% 신뢰도는 1% 유의순을 사용한다. 뭐 그렇겠죠. 99% 1% 100% 딱 맞추니까요. 신뢰도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99%를 늘리면 일종 오류는 줄일 수 있구나. 이건 쉽죠. 이건 순방향 딱 떨어지니까요. 95% 신뢰 수준은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는 오차가 허용될 수 있다. 그렇구나. 95니까 105, 이것도 국어 문제죠. 99%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이 신뢰 구간 내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99% 확신할 수 있구나. 99, 99 숫자가 딱 떨어졌죠. 95, 5, 99, 1종, 99, 1 딱 떨어지고요.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요. 95%에서 95% 신뢰 수준은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 이거죠. 이거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종 오류가 아니라 뭐예요? 일종 오류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123번 갑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조사 대상들을 표집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확률 표집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 비율에 맞춰를 다른 말로 보면 비율대로 할당한다 이겁니다. 비율에 맞춰는 비율대로 할당한다. 그래서 할당 표집이다. 비율 나오면 비율대로 할당했구나. 그래서 비율 나오면 할당이다. 그래서 비율 할당 지수법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124번으로 갑니다.
혼합 연구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합 연구는 질적, 양적 같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일치해야 한다.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봐도 그냥 삑사리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연구에 대한 양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대적 비중이 상이한다가 아니라 상이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답입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일치해야 한다는 must는 대부분이 답이 아닙니다. 질적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양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상충되는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25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설계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 기초서 만들고 개입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거가 단일 설계죠.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이 있다. 그렇죠.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그렇죠. 그렇죠. 연구 대상 기초선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할 수 있죠. 기초선 만들고 여기도 기초선 만들고 여기도 기초선 만들고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의 대상을 만들 수 있다.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126번 갑니다. 실증주의 나왔네요. 실증주의 나오면 뭐하고 대비돼요? 해석주의와 대비되겠죠. 해석주의.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입장 나오면 해석주의입니다. 해석주의.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가다 도를 아십니까? 이 새끼가 아주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도를. 이런 놈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해석주의는 해석주의 행위자 입장이다. 이 문장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 예측할 수 있다. 구분한다. 일반화 가성이 있다. 지식으로 간정한다. 다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117번 합니다. 인과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호의적 관계는 호의적 관계는 뭐하러 실험해요? 인과관계를 할 필요가 없겠죠. 디귿은 아니다. 독립변수가 종립변수 시간적 당연하죠. 독립이 있고 시간이 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죠.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고 여기에 대한 외생변수가 있고 여기에 조절변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흐름이죠. 패턴이. 118번 합니다.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또한 높다. 이런 거 또한 반드시 항상 뭐뭐만 이런 건 대부분 삑사입니다. 외적 타당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보시면요. 답 찾기 쉬울 겁니다. 사전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구나.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그렇구나. 11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라는 연구에서 제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근무지역이 독립변수고 직업 만족도가 종속 변수겠네요. 독립 점수 나오고요. 분석 사이 나왔고요. 측정 수준 나왔고요. 차이니까요. 통계별 수 없죠? 130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그래서 A 연구소는 정치적 보수성을 판단하고 쭉 나옵니다. 11개 점수가 나옵니다. 11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가중치가 나왔네요. 11개 점수 나오고요. 가중치 나오면요. 서스톤 척도입니다. 서스톤 가물치를 좋아하는구나. 몇 개, 11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외우면 돼요. 저도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서스톤은 가물치를 좋아하는구나. 몇 개, 11개, 서스톤. 가물치 먹었더니 아이고 쓰네. 아유 써라 서스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번으로 가보시죠.
질적 조사의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적 조사를 물어보는 거네요.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1번 심층 면접은 주요 자료 수집 중에 하나구나. 아,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답 체크하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를 읽는다는 것은 불안 때문에 읽는 거예요. 혹시 뭐가 있나? 미련 때문에 있는 거예요. 혹시 뭐가 있나? 이 완전 성격이 완전주의. 이런 분들은 진도를 못 나가요. 미련 없이 이게 답이지 딱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 넉넉지 않아요. 지금 해설 강의니까 제가 해설을 해드리지만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딱 봐도 질적, 연구자는 자료 수집관에서 배제되는 거. 연구자가 배제되면 어떻게 해요? 딱 봐도 아니죠. 완전 관찰자. 이거는 완전 관찰자예요. 제3자입니다. 제3자 입장. 제3자는 빠져라. 그래서 라포 형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빠져라. 제3자 입장이다. 가설 설정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필수적 아닙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뭐예요? 양적이죠. 132번 가보시죠. 측정 도구의 신뢰도 나왔네요. 우리 신뢰도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대비되는 게 타당도죠. 타당도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정답 여기도 1번이네요. 같냐 안 같냐. 일관성 안정성. 오 그렇지.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신뢰도는 일관성 같냐 안 같냐라고 답 딱 들어있죠. 그럼 읽을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해설이니까 또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이 맞냐 안 맞냐. 이건 뭐예요? 맞냐 안 맞냐 타당도죠. 신뢰도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건 검사 재검사가 아니라요. 내적 합치도, 내적 일관성 검사, 내적 합치도 검사, 크롬바우 알파 검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은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와 관계 있습니다. 특정 개념에 특정한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맞으면 높아집니다. 다만 정비례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높아진 후에 그대로 멈춰라 또는 삑사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정비례로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삑사리입니다. 여기서는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3번 가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는 건요. 웬만큼 객관성,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게 너무 추상적이죠. 이런 건 경험적 검증이라고 가설로 옳지 않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여러분이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포인트 잡고요. 이런 문항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똑같이는 안 나와요. 문항이요.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추론해서 그럴 것이다. 객관적으로 입장이 되는 걸 경험적 가설이라고 한다. 134번 가보시죠. 이거 쉽습니다. A학교하고 B학교를 비교했는데 A학교만 프로그램을 했네요. 동일하지 않죠. 비동일 통계 집단 설계다. 135번 갑니다. 소득 주도 정책에서 표본 추출 방법 중 가장 가능한 거. 표본 추출 방법의 일간지 사설을 내용.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일간지 사설이 아니라 뭐 스포츠 신문 사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신문이고 객관성이 있으면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은 다 되는 거죠. 확률 표집 뭐가 있어요? 단층 집계,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을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층화 표집, 집력 표집, 계층력 표집, 다 해당되는데요. 모두 다 해당된다. 확률 표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136번 가보시죠. 질적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 조사보다 높다. 일반화 가능성 하면 뭐예요? 양적 조사다. 양적 조사, 외적 타당도, 일반화. 그래서 질적 조사는 양적 조사보다 일반화가 낫습니다. 왜? 깊이 있게 도를 아십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요. 일반화 가능성이 양적 조사보다 낫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37번 가보시죠. 다음 설계 이것도 쉽습니다.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이죠.
프로 통제 집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보고요. 138번 갑니다. 또 오래 관계 집단 프로그램을 돌리네요. 결혼이미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겠고 자아 정체감이 종속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어떤 관계가 일으키느냐,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자아 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나타나네요. 이거를 이제 당구 용어로 겐세이라고 그래요. 겐세이. 뭐 당구 용어가 일본말이 많습니다. 겐세이가 낀다 그래요. 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죠. 변수와의 변수의 관계에 혼란을 주는 요인.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외생 변수, 다른 말로 제3의 변수, 또 다른 말로 통제를 해야 된다. 왜? 헷갈리니까. 그래서 통제 변수라고 합니다. 통제 변수, 제3의 변수, 헷갈리게 하는 변수, 겐세이 변수, 외생 변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9번 까보시죠. 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솔로몬 설계, 솔로몬 사집단은 양적 조사입니다. 단수 암기하시고요. 140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 유형은 최근에 뭘 개발했대요. 최근에 개발됐으면 초발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개발됐으면 일단 뭔가를 측정 결과치를 평균 일반 집단보다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한 건 뭐예요? 검증된 거죠. 검증되었다. 이게 뭐예요? 기준치가 있다 없다. 기준치하고 비교하는 거니. 기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기준치하고 검증했다. 기준치하고 검증,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 다른 말로 준거 타당도. 이 준거를 동시에 찌찌뽕했다. 동시 타당도. 또 미래랑 찌찌뽕했다. 이건 뭐예요?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아, 기준하고 찌찌뽕했구나.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 동시 타당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1번 가보시죠. 단일 사례 설계 중에서 다중 기초선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기초선이 여러 개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적 차단조 조회원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 개입의 철회를 사용하는 건요. 개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P가 들어가야 돼요. ABA, ABAB, BAB, 이 P자가 들어가면 개입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했다, B자가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 기초선 설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뭐 그렇구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일한 개입을 특정 연구 대상자의 여러 표적 행동에 적용해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뜻이죠. 다중 기초선 설계가요. 142번 갑니다. 단순 암기죠.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분 이런 거 나오면요. 앞대가리는 버리세요. 앞대가리 읽으면 더 헷갈려요. 앞대가리는 뭐예요? 바이러스, 조진 스키입니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뒷대가리만 보세요. 아, 선행 연구를 고치라니까 선행 연구를 고치라니까 선행 연구니까 맨 앞에 오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설을 설정했구나. 가설 설정이 항상 두 번째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설문지를 작성했구나. 얘 헷갈리면 안 돼요. 보고서 작성은 맨 마지막이에요. 설문지 작성은 세 번째 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는 거구나. 흐름 잡으시고요. 14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포함될 수 있는 조사. 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거 나오면요. 좋은 말이 답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말 답이다. 내용 분석, 서베이 다 좋은 말이네요. 다 답이구나. 여기다가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먹기. 이런 거 나오면 오답이겠죠. 이런 거 뭐 상식 인문학 문제입니다. 한 문제 서비스 먹고 들어가고. 서비스 주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또 여기 분석하고 여기 분석하고 이건 뭘까? 조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144번 갑니다. 할당 표본 추출. 할당은요.
연구자가 할당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지죠.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전체 모집단 아니거든요. 이거는 임의대로 편향적 선정한 거라겠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주장한 건 아니다. 모집단 전체 모집단은 뭐예요?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에 해당되는 거죠.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구나.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구나. 왜? 임의대로 할당하니까요.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을 정정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 그렇구나. 할당들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렇구나. 145번 갑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설명한 거에 옳지 않은 것은 동일 확률 선정법을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을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요. 뭐 완벽하게 뭐뭐만 절대로 항상 무조건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답 나왔죠. 나머지도 뭐 그렇구나 한다고. 146번 갑니다. 이런 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만 하면요. 겁나게 쉬워요. 이런 걸 분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분석하래? 뭐 분석하고 또 어렵대. 미치겠죠. 이러면 안 돼요. 분석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버리면 자유가 찾아오고 비우면 자유가.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좋은 거 나쁜 거 잔뜩 먹잖아요. 잔뜩 처먹. 그러면 다 살로 가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건 다 싸야 됩니다. 싸는 걸 뭐라 그래요? 비운다가 하죠. 해우소. 비운다, 버린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버리세요. 완벽하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삑살이라고. 답 4번이네. 한 문제 먹고 들어가네.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가. 145번 갑니다. 6번이죠. 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변수는 뭐예요? 변화의 대상 숫자입니다. 변화의 숫자를 보려면 한 개 있어야 돼요? 두세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 두세 개가 있어야죠. 그래 뭘 변하는 걸 비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이제 두세 개 뭐 나왔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직접 관찰하는 건 있는 거. 우리 교수님이 또 그랬어.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면 아니라고. 뭐뭐만 항상 절대로 삑살이네. 한 문제도 먹고 들어가. 읽을 필요도 없어. 재밌잖아요. 147번 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변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뭘 또 불가능하면 또 안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이런 불가능 나오면 또 아니라고.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실험 설계에서. 측정이 가능하니까 실험하지. 상식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읽을 필요도 없겠죠. 뭐 공부니까 뭐 우편 설문 원래 표본으로 주는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우편이니까 안 갈 수도 있죠.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눌렀다. 그런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상식의 상식 이런 건 인문학이죠. 측정이 불가능하다. 측정이 불가능하면 뭐하러 설계해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해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의외로 조사는 쉬워요. 싹 조사버리자고요. 148번 갑니다. 측정 4등급 사례 나옵니다. 이것들이 항상 했어요. 맨날 똑같아요. 시험 점수, IQ 점수, 이런 시험 점수, IQ 점수 나오면 등간 척도다. 비율이 아니라 등간이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몰라도 되죠. 분석할 필요 있다? 없다. 답 나왔는데요. 뭘. 백분율은 교수님 이거 비율촉도 아닌가요? 비율촉도 될 수 있죠. 근데 가능한 통계 분석이에요. 명서 등 비니까 명목척도가 제일 핫발이니까 비율로도 다 측정이 되겠죠. 가능하죠.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백분율은 비율인지 비율이면 명목 아니라 비율 아니요? 또 이렇게 또 삑살에 또 새끼로 가는 사람이 이런 3,000% 가면 3,000% 가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3,000% 가면 안 돼요. 이런 걸로 통계가 다 가능하구나. 이걸 볼 필요 없어요. 점수는 등간이지. 점수 등간, IQ 점수, 또 시험 점수 다 등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9번 가죠. 표본 추출 과정을 올바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순서 나열이죠. 모집단을 확정을 하고 표집틀을 선정을 해서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한 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거 흐름 잡으십시오.
흐름 잡으시면 아주 단순하게 쉽습니다. 150번 갑니다. 측정 및 측정 도구 강설. 이것도 우리 뭐 기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고 니은이 삑살이네요. 문화적 편견은 측정의 무작위 쪽으로. 문화적 편견. 문화. 한국 사람은 마늘 냄새가 난다. 편견. 베트남 사람은 고수 냄새가 난다. 중국 사람은 마라샹가 냄새가 난다.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은 한쪽 방향으로 쭉 쏠리는 거죠. 쭉 쏠리니까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죠.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요.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작화가 요구된다. 그렇구나. 리커트 척도 우리 많이 했죠. 순서 서열 척도다. 수능 시험에서 대학에서 사급 능력을 배우고 파악하는 특정 도구이다. 뭐 그렇구나. 그래서 딱 떨어집니다. 오히려 조사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정말 조사 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 공부하면 인지가 조사집니다. 정말 극단적인 과목입니다. 잘 공부하면 조사 버리자. 잘못 공부하면 인지 조사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쉽고 재밌게 조사 버리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